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이 바뀔 때까지 날린다. 시사깡통의 핵펀치입니다. 여러분은 궁중심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편승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것이 폭력성을 동반하게 되면 그것은 소수자를 향한 폭력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중심리에는 사실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둔 군중심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 0대 0으로 비기면서 천신만고 끝에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감독을 희망한다는 뉴스가 뜨더니 사람들은 당장 히딩크 감독을 모셔야 한다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적폐라면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태용 감독과 그를 선임한 대한축구협회 측은 완전히 적폐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처했던 상황이 전혀 정상 참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태용 감독은 전임 감독인 독일 출신의 슈틸리케 감독이 부진한 성적으로 최종 예선 경기를 2경기 앞두고 해임되는 바람에 급하게 선임되었고, 2경기 모두 0대 0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결국 천신만고 끝에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1차 임무는 달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히딩크 감독의 나이가 70을 넘은 고령인데다가 최근 성적도 부진하던 터라 여러모로 대표팀 감독 선임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져버리자 그간의 일은 싹 묻혀버리고 빨리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졌죠. 심지어는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약친, 축사국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단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졌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는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근거 없는 헛소문님이 드러났고, 결국 이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변함없이 러시아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독일전의 승리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축사국은 한국 축구의 적폐를 개혁하겠다는 초반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앞뒤 안 가리고 히딩크 감독 선임만을 외치는 외골수, 광신도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2019년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그저 어떤 자극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에 대해서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들이 터져나올 때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체성을 갖고 대처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일 불매운동도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반일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과연 일본에게 타격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반일 불매운동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여기에 휩쓸리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과 언론은 애국과 매국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을 이런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현혹시켰고, 결국 이에 선동된 대중과 선동하는 자들의 거대한 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경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묻힌 채 그저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상대방이나 자신들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형편이 된 지금의 대한민국. 정말 이런 나라가 우리가
대선 때 바라던 나라였나요? 아니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라도 남들이 다 한다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